네, 안녕하세요. 김동환 세무사입니다. 제가 부동산 상담을 하면서 받는 질문사항 리스트 중에 열이면 열, 빠짐없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차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8, 19년도 이후로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실상 이제 부모님의 도움 없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누구는 조사를 받아서 세금이 추징되고 누구는 차용을 인정받고 추징 없이 조사가 종결되곤 하는데요. 그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2030 세대가 차용증을 쓸 때 절세하는 팁과 4050 세대가 노부모로부터 차용증을 쓸 때 상속증여세 없이 절세하는 팁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세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까 차용증을 쓰고 빌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치가 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차용원금이 2억 원 이하다. 무조건 원금 상환 차용증으로 작성하시고 매월 꾸준히 원금을 상환합니다.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적발이 되면 국세청은 차용 거래를 인정해 주더라도 이자소득세는 징수하게 됩니다. 지급한 이자 금액이 채권자 부모의 소득에 엎어져서 종소세가 과세가 되는데, 소득이 많은 부모님이라면 이 누진세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합소득세가 가산세와 더불어서 과세가 됩니다. 차용원금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는 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소득이 많은데 자녀에게 5억 원을 빌려준다. 5억 원은 필수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차용원금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적발 시에 채권자인 부모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기존 소득과 합산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굉장히 높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 케이스에서 어머님이 가정주부셨다면 해당 금원을 어머님께 빌렸더라면 더 좋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부간 증여 6억 원을 활용해서 차용 주체를 어머님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이자소득세가 추징이 되더라도 가정주부이신 어머님은 소득이 당초에 없었다 보니까 이자소득세 추징 규모를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5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4.6%는 1년에 2,300만 원이고 3년 치면 약 7천만 원입니다. 아버지의 소득세율이 만약 40% 구간에 있었다면 3년치 추징 원금만 약 2,800만 원이고 가산세까지 붙어서 약 3, 4천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우습게 추징이 됩니다. 반면 소득이 없는 어머님을 활용했다면 6% 누진세율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3개년치를 추징당하더라도 추징 원금은 1천만 원 언더로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차용증은 국세청으로부터 부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매월 상환을 통해서 불시 점검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자 원금을 상환하다 보면 차용 원금이 어느 시점에 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 언더로 떨어지는 시점에 오게 되겠죠. 대략 그 원금이 2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즉시 차용증을 무이자 차용증으로 재작성해서 관리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최근에 제가 자금 출처 조사를 도와드리면서 이자를 지급했다가 소득세가 추징당했던 납세자분의 차용 원금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 이하로 떨어져서 이 조사가 끝난 이후로는 차용증을 원금 상환 차용증으로 재작성해드렸고 앞으로는 이자소득세가 추징되지 않게 도움을 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연로하신 부모님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입하는 자녀는 40대, 50대 이상이겠죠. 여기서는 자금 출처 조사가 포인트가 아니라 상속증여세가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부동산 자산 3억 원과 현금 2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2억 원이 당장 필요한데 이 2억 원을 증여를 통해서 받을까요? 차용증을 쓰고 빌릴까요? 정답은 무조건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겁니다. 그 이상의 금액이더라도 증여보단 차용증이 낫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행 상속세, 그리고 상속세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5억 원까지는 현행 세법상 세금이 없죠. 배우자가 있다면 10억까지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재산을 사실 상속으로 내려받으면 세금 없이, 즉 상속세를 빵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증여세 신고를 하고 현금 증여를 받아버리면 증여세가 약 2천만 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속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미 냈던 증여세 2천만 원은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상속세가 없었을 금액인데 2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더 내는 재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2억 원을 빌렸다면 어떨까요? 원금은 당연히 매월 상환하셔야 되는데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해서 이자소득세 부담도 없을 뿐더러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원을 드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상속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를 2천만 원 납부한 앞전의 케이스와는 달리 세금이 동일하게 빵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부동산 3억 원과 차용금액, 남은 원금에 대한 부분을 상속 채권, 즉 자산으로 엎어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 상속세가 없이
빵원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결국 해당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 가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방법이고 굳이 우리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받아오기보다는 상속 채권으로 남겨놓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적용이 좀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상속세율이 40% 50% 이상 예상된다면 이 차용원금을 채권으로 남겨봤자 어차피 거액의 상속세가 과세가 될 테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사전증여를 통해서 10% 20%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하고 10년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규정을 벗어나는 쪽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절세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차용증에 대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